혹시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치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내일이나 다음 달, 심지어는 은퇴 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저서 인생이 왜 짧은가에서 이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지만 그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진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빨리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보지 못했다는 공허한 느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가장 귀한 시간을 도둑질하며 당신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삶을 빼앗아가는 시간 도둑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빼앗긴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와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 미래를 위해 사는 것. 자,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해 참고 견디고 있나요? 이 일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은퇴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번 휴가만 다녀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정상에만 오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 믿으며 지금의 고통과 지루함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허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지금이라는 유일한 현실을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며 당신이 상상하는 그 미래가 오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을 미래의 희망에 저당 잡힌 채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마침내 은퇴를 하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당신은 이미 늙고 지쳐 열정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길 바랐던 그 순간에 정작 당신을 움직일 힘과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불행을 참고 견디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 바쁨에 중독된 삶. 그렇다면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메신저 대화, 지나치게 많은 회의, 퇴근 후에도 멈추지 않는 업무.
아니면 의미 없는 영상과 소셜 미디어 스크롤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바쁜 사람이야 라는 말은 마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처럼 사용되죠. 하지만 세네카는 이 바쁨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바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의미를 더하거나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에는 시간을 쏟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바쁨은 마치 끝없는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사실 이런 바쁨은 나 자신과 마주하기 싫은 회피 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자극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의미 없는 드라마를 몰아보고 SNS에서 타인의 삶을 엿보며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일에 삶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신의 삶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집중력과 시간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바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쁨이라는 습관에 휩쓸려 떠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 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고 싶었던 당신입니까? 아니면 타인이 되길 바랐던 당신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기준이 아닌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성공의 정해, 친구들의 부러움이라는 잣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의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한껏 좋아지고 비난 한마디에 하루 종일 우울해지며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삶을 노예의 삶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의 감정과 시선이라는 채찍에 쫓겨 다니게 됩니다. 좋은 집, 비싼 차, 높은 연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직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당신은 그저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나와야 하는데 타인의 감옥 안에서는 그 어떤 자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남에게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당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꿈, 당신의 진정한 행복까지도 낭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치 낯선 사람이 빌려준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만을 위해 살고 바쁨에 중독되며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는 습관 말입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귀한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삶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낭비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